안녕하세요, 김서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10강 일반각을 할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삼각함수라는 단어를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보면 선배들도 그렇고 대부분 삼각함수 단원에 들어오면 너무 어려워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가 좀 어렵냐면 좀 외울 게 많아. 그래서 좀 공식 비슷한 걸 좀 외울 게 많아서 그거를 먼저 좀 외우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단원 일반각을 하고 할 건데 잘 봐봐. 이 삼각함수 단원 첫 번째는 일반각과 호도법이란 걸 배우고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좀 배우게 돼. 이제 이런 걸 좀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단원에 보면 삼각함수 그래프란 걸 배우게 돼. 그러니까 이제 봐봐. 지금 여기다 일단 하나는 좀 그려볼 건데 우리가 이게 목표야. 뭐냐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 x, y가 있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라는 거냐면 여기다가 y는 sin x라는 함수 이렇게 써야 이게 삼각 함수겠잖아. 사인이 삼각빈 건 알지? 그러니까 이 단원은 목표가 이제 삼각함수의 첫 번째 단원의 목표는 두 번째 단원의 목표가 이런 그래프를 그려본다야. 그럼 이런 걸 그리려고 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기 x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갈 거냐면 각이 들어갈 거거든. 각. 근데 잘 봐봐. 이 첫 번째 단원 삼각함수 지금 하려고 하는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첫 번째 단원이 어려운 건 그럼 이 sin x에서 이 각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각의 한계성이 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주로 이제 피타고라스 삼각비 같은 걸 배워보면 다루는 게 맨날 삼각비에서 특히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여기까지만 들어오는 삼각비에서. 근데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해봐. 이제 무슨 짓이 필요하냐면 각도가 0도, 30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x축, y축을 그리려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x는 양수가 무한히 뻗어나가야 되고 음수가 무한히 뻗어나가야 돼. 그치? 그 말은 각이 뭐가 생겨야 되냐면 저 그래프를 완성하려면 각도가 플러스 각도 있지만 마이너스 각도 있어야 돼. 그럼 잘 봐봐.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하겠지? 양수가 있으면 각도가 음수가 있어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우리가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양수 음수각을 배워야 된다. 이걸 그리기 위해서. 다음 두 번째는 잘 봐봐. 우리가 x축, y축에 뭔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기본이 맨날 있잖아. 정의역, x는 모든 실수, 치역, 모든 실수 해서 막 모든 실수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가 아는 각도를 보면 30도, 60도 이런 거지, 그치? 혹시 30도, 60도 이런 게 무슨 각인지 아니? 이제 이런 각을 60분법 각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그런 60분법 각을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랑 60분법 각은 다르더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각을 처음엔 더하기 빼기 양의 각 음의 각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저 각을 실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좀 필요해. 그래야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숫자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삼각함수의 첫 번째 단원이 좀 어려운 건 이 각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각을 실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낯설어. 그게 상당히 낯설어. 그래갖고 이 과정을 일단 잘 넘어가는 게 관건이다. 일단.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가 연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살짝 바꾸게 돼. 그래서 다시 요 첫 번째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당분간의 이야기는 사인 x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게 각일 건데 각을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양수, 음수 그리고 실수로 나타나는 방법을 연습하게 된다. 됐지?
그리고 그것만 연습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sin x 하면서 sin x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이제 해계망측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야. 이건 삼각함수 두 번째 단원에서. 이거 됐지?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의 목표는 오늘 현재 10강의 목표는 일반각을 배우는 거고, 일반각은 이제 어려운 게 아니야. 봐봐. 첫 번째 일반각을 배우게 돼. 그래서 여기서는 각도를 재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각도를 잴 때 우리 뭐 생각하면 되냐면, 각도기는 아니 각도기? 그치, 각도기 알지? 각도기 잴 때 니네가 각을 어떻게 쟀는지 잘 생각해 본 거야. 뭐냐면 각도를 잴 때 보면 이렇게 재나요. 뭔가 이렇게 선이 있으면, 그치, 각도기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요렇게 해갖고 반원처럼 생겨갖고, 그치? 여기 요 선을 여기다 갖다 대고, 그래서 이 반원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 써있는 눈금을 읽으면 여기가 몇 도인지 각이 나왔었다. 그치? 요까지는 다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어떤 각을 재려고 하려면 이게 필요하거든. 이 각도기의 밑변, 이게 되는 기준선을 어디다 갖다 대야 되잖아. 그 기준선, 각을 재기 위한 기준선. 그래서 봐봐, 이제 그림을 조금만 지우고 여기 각도기를 지우고 나면 이런 거야. 어떤 각을 재기 위해선 여기 두 반직선이 있을 때 기준이 되는 선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선이 그냥 선일 뿐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선, 기준이 되는 선, 각도를 잴 때 기준이 되는 선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시초선 이렇게 부를게요. 시초선. 그러면 이 기준선부터 이쪽 반직선까지 재야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이 재야 되는 요 선의 이름을, 이 선의 이름을 뭐라 부를 거냐면 이걸 동경 이렇게 돼. 동경. 그래서 이제 관건은, 각이라는 건 시초선부터 동경까지의 각을 재는 게 관건. 됐지?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봐봐.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각을 재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잰다는 건 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 봐봐. 문제는 뭐냐면, 이 시초선부터 동경까지의 각을 재는데, 잘 봐봐.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각을 재는데, 일단 여기부터 이제 잘 넘어가줘야 돼. 뭐가 어렵냐면, 우리가 중학교 기하 같은 걸 보면 항상 이래.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각, 요것만 갖고 논의하거든. 얘기했고 문제 풀어갖고. 근데 지금부터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잘 봐봐. 삼각함수의 첫 번째 고비는 이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각을 잰다. 그럼 이 동경이란 게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 뭐가 문제냐면, 동경이란 놈은 이 시초선에 이렇게 있다가 얘가 뱅글뱅글 회전을 합니다가 기본이야. 다시, 이 동경은 회전합니다가 기본이야. 그러면 이제 봐봐.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경까지 가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돌아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봐. 도는 I라면, 이게 뱅글뱅글 도는 거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지만, 시초선부터 동경까지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 다시, 이걸 잘 들어야 돼. 여기가 일단 넘어가는 게 관건이야. 뭐냐면, 동경,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각을 재는데, 이 동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까지 있다는 건 여기 딱 그려진 게 아니라 요 시초선 기준으로 회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야. 이 생각이 중요해. 회전했다를 까먹으면 삼각함수는 되게 괴로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그럼 여기 시초선부터 동경이 이렇게 왔다는 건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 그러면 두 개가 방향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쪽의 목표는 각이 더하기 각, 빼기 각이 필요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방향이 다르니 사람들은 어떻게 약속했냐면 더하기 각으로 가는 걸, 더하기 각, 시계 반대로 도는 각을 더하기 각이라고 불렀고,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빼기 각으로 부르자, 이렇게 약속한 거야. 이렇게. 오늘은 칠판에 쓸 내용이 없어. 이것만 그냥 보면 돼. 봐봐. 그러면 이 말은 이런 거야. 웬 시초선이 하나가 있고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너희한테 30도라고 각이 주어져 있는 상태야. 이제 이국면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이 30도를 딱 보는 순간은 30도일 뿐이야. 중학교 과정은. 근데 다시 삼각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얘 시초선부터 동경까지가 여기부터 돈 회전한 양이거든. 이게 중요해서 회전. 그럼 회전하는 건 어떻게 회전하는 게 있노?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게 30도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고 보면 이 각은 더하기 30도 이렇게 읽게 돼. 근데 여기서 일리 가면 시계 반대 방향도 있지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아가들아 봐봐. 이렇게 돈 각은 시계 방향은 약속하기를 마이너스라고 약속한다. 그치? 그럼 저 마이너스 몇 도로 하겠니? 이건 알지? 한 바퀴 도는 게 360도니까 거기서 지금 30도만큼 덜 돌았으니까 330도야. 그래서 얘를 330도를 써줘. 그러면 이제 약속하기는 이제 이런 거야. 여기서 이제 가로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가로는 갖고 온 건 요 표시 때문에 갖고 온 거고. 그럼 이렇게 시계 반대로 도는 각은 이제 30도를 딱 본 순간 30도 이렇게 되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약속이 된다. 그러니까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했는지가 관건이야. 어떻게 회전했는지가. 요까지는 접수되니? 회전량이 문제인데, 그럼 잘 봐봐. 각도는 보면 이제 양수, 음수각은 만들었잖아. 근데 각도가 360도에서 끝나냐고.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는 모든 실수니까 2000도도 있겠고 5000도도 있겠고 10,000도도 있겠고 1억도도 있을 거야. 그럼 그 각이 양의 방향으로 무한히 막 커져 나갈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봐봐. 양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져 나가는데 봐봐. 요 그림을 보면 다시 하나 그릴게. 이제 다시 봐봐.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있어. 그럼 여기가 30도라고 줬으면 이쪽은 시계 반대면니까 더하기 30도 이랬거든. 근데 잘 봐봐. 뭐가 관건이냐면 여기서 일리 도는데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라는 놈이 회전을 하는데 이게 30도면 이건 정령 딱 30도만 움직인 거냐고. 다시 회전하는 양이야. 회전하는 양. 그러니까 이것은 30도일 수도 있지만 잘 봐봐.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 각으로 돌 수도 있다. 그치? 그러면 390도라는 놈의 정체가 그거잖아요. 360도
갔다가 30도만큼 회전을 더한 거니까 요각이 된다. 그치? 동경의 위치가. 다시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은 얼마나 회전했는가의 양을 따지는 게 관건이야. 그러면 이 말은 봐봐. 얘가 30도란 건 얘가 한 바퀴를 돌고 온 건지,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말은 봐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얘가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이렇게 두 바퀴를 돌고 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건 몇 도겠니? 두 바퀴 돌았으니까 360도, 두 번째 720도에 30도 하니까 750도가 돼. 그러니까 이 회전량이라는 건, 시초선부터의 회전량이라는 건 각이 무한히 커져 나갈 건데 알고 보면 이것밖에 안 돼. 이 동경이라는 게 시초선으로부터 각이 커져 간다는 건 몇 바퀴를 회전하고 요만큼 더 움직였는지를 찾으면 돼. 그럼 잘 봐봐. 이렇게 돌았다는 건, 잘 봐봐. 이 각은 여기선 그냥 요만큼 돌았으니까 30도라고 썼는데 이 각은 그럼 어떻게 되겠니? 정확한 값은 이거겠지. 360도씩 몇 바퀴인지는 모르지만 n바퀴 돌아. 그리고 30도만큼 더 갔어. 이거야. 그래서 요렇게 쓰는 각을 이제 요 단원의 이름인 얘를 갖다가 일반 각 이렇게 부르게 돼. 일반각. 그러면 잘 봐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그림에서 보면 30도일 때랑 390도일 때랑 750도일 때의 상황을 보는 거야. 각은 점점 커져 나가지만 이거 보이니? 30도일 때의 동경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30도 동경 요만큼이야. 그러면 390도는 여기서부터 한 바퀴 360도 돌고 30도니까 동경의 위치가 똑같아. 그럼 얘는 한 바퀴 360도, 두 바퀴 720도, 그리고 30도 더 가니까 이 놈은 동경의 위치가 똑같은 각이 된다. 지금 무슨 말이 되지? 그러니까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잴 때,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잴 때는 이게 관건이야. 일반각을 쓴다. 보이니? 그럼 이제 봐봐. 이렇게 잴 수도 있지만, 그럼 다시 봐봐 이제. 이 음의 쪽으로 재보는 거야. 그럼 음의 쪽으로 재보면 여기 30도 있다는 건 이제 봐봐라. 30도 있다는 건 요거 다시 지우고 다시 보는 건 이제 음의 각만. 그럼 음의 각만 보면 음의 각은 이래. 일단 이걸 그리면 안 돼. 음의 각은 여기에 시초선이 있고, 아이고야 여기 또 x니. 이쪽에 동경이 있어. 여기가 30도야. 그럼 음의 각이면 요렇게 도는 거였다며. 그래서 그걸 마이너스 330도라고 불렀던 거잖아. 그럼 얘도 똑같은 거지. 뭐냐면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도는 거면 얘가 정말 요만큼만 돈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를 돌고 요만큼,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까지 더 온 건지 알 길이 없어. 그러면 얘는 이제 봐봐. 이 각은 봐봐. 360도씩 n바퀴 돌고 마이너스 330도만큼 더 갔어요.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는 거 보이지? 이렇게 쓰는 걸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 일반각이란, 다시 이게 이 이야기를 삼각함수 처음 배운 사람이 못 넘어가. 이걸 못 넘어가는데 봐봐. 여기서부터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회전한 양이 각도야. 그 말은 30도를 보면서 이제부터 이러면 안 돼.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얘를 딱 보면서 그냥 30도 이러고 끝나면 삼각함수 망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부터 얼만큼 돌았는가. 근데 정확히 이 두 개, 시초선과 동경만 보면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요렇게 표현하는 걸 뭐 일반각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남는 게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일반각인데 이 약속 하나만 좀 지켜줄래? 어떤 약속이냐면 여기 각을 쓸 때 360도씩 몇 바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여기 뒤에 쓰는 요 끄트머리에 각도 쓰는 거 있잖아요. 그 각도 쓸 때 약속이 있어. 어떤 걸 좀 지켜주면 좋냐면 어떤 걸 지켜야 되냐면 여기 각도는 0도에서부터 저 각도는 0도부터 360도 미만 이렇게 선택을 하던가 얘가 음수가 되면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80도 이상에서 180도 미만 이 각을 선택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는 편의상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빼기 330도니까 이렇게를 만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요 아이의 일반각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하게 된다고. 요 정도 약속은 지키자. 그러니까 이제 봐봐. 일반각이라는 게 다시 보면 이제 이런 거야. 동경이 있고 시초선이 있어서 여기 각이 세타라고 주어져 있으면 다시 마지막 한번 부탁. 얘가 세타라고 하면 이걸 읽는 순간 세타라고 읽으면 이건 아직 중학교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어떻게 읽는 거? 저놈의 각은 양의 각으로 가자. 360도씩 n바퀴 돌고 그리고 세타도만큼 더 가게 된다. 이렇게 읽는 게 첫 번째다. 지금 이 첫 번째 산을 좀 넘어갈 수 있겠니? 이게 관건이고, 그러면 이제 봐봐. 저게 회전한다고는 했는데 아가들은 이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뭘 바라냐면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걸 바래. 너희한테 400도가 있대. 400도. 그럼 400도라는 건 한 바퀴 돌고 80도만큼 더 간 거잖아. 아니 40도만큼. 그러면 중학교 아가들은 그냥 400도는 400도일 뿐이야. 근데 이제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우린 이건 뭐가 되냐면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회전량이니까 한 바퀴는 360도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저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얘는 400도가 아니고 이건 360도씩 한 바퀴 돌고 40도만큼 더 갔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기본. 오늘 벌써 몇 번째 말인지 몰라. 각도란 시초선부터 얼마만큼 회전했는지를 재는 거야. 그게 삼각함수의 생 기초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뭐? 일반각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시초선부터 도는 건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X축 잡고 Y축을 잡아. 그러면 이제 각도를 잡을 때 저렇게 축을 잡게 되면 시초선은 일반적으로 어디를 잡냐면 시초선은 일반적으로 X축의 양의 방향 이쪽을 시초선으로 잡아. 그러면 다시 잘 봐봐. 뭐가 문제냐면 다시 이 얘기가 문제야. 30도나 390도나 750도는 동경의 위치가 이걸로 일치한다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동경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럼 여기 뭔가 각이 생기잖아? 그치? 그럼 저렇게 생긴 각은 뭐라 부르냐면 요 동경이 몇 사분면 위에 있노? 1사분면 위에 있잖아. 그래서 동경이 여기 있을 때 생기는 각을 어렵지 않아. 1사분면 각 이렇게 생겨. 그럼 다시 봐봐. 동경이 조금 더 회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이 말은 시초선부터 요만큼까지 회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바퀴 돌고 요만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미친 척 25조 바퀴 돈 다음에 요만큼을 갈 수도 있어. 그럼 회전하다가 여기서 멈춘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시초선부터 여기까지 요 각 있지, 양의 각. 요 각을 몇 사분면 각이라고 하냐면 이걸
이사분면 각 이렇게 부르게 돼. 이사분면 각. 동경이. 그러니까 회전 연락이 열심히 한 다음에 딱 멈춘 순간 있지. 그 동경이 멈춘 게 이사분면이면 이사분면 각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다시 봐봐. 이쪽에 보면 동경이 이렇게 멈출 수 있잖아. 그때 양회각을 보면 이래. 이 시초선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아서 생긴 거야. 그치? 양으로 돌면. 그럼 봐봐. 이 말은 동경이 3, 4분면 있으니까 이제 좀 느낌 좀 오지. 이렇게 생긴 이 파란색의 각을 뭐라고 그럴까? 3, 4분면 각이야. 이렇게 불러. 그럼 마지막 하나는 이거 아니겠니? 동경이 이렇게 왔어. 그러면 각이 이만큼 회전하게 돼. 노란색만큼. 그치? 그럼 잘 봐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돈 요만큼의 각을 몇 사분면 각이라 하냐면 이걸 4, 4분면 각 이렇게 돼. 그러니까 다시 회전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멈추는 게 관건이야. 그 동경이 멈춘 게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 그 각의 이름이 결정난다. 여기까지 되니? 그럼 이제 봐봐.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다시 봐봐. 이제 남는 건 이런 것만 남아. 뭐만 남냐면 이런 게 남는데 봐봐. 너희가 이제 좀 싫어하는 게 있는데 봐봐. 520도란 각이 있대. 그럼 520도라는 건 일반각으로 쓰면 얼마인지 보이니? 520도랑 일반각으로 쓰면 360도씩 아가들아 몇 바퀴 돌겠니? 인간적으로 한 바퀴 돌고 더하기 160도만큼 더 갑니다. 이거였잖아. 그럼 잘 볼래? 520도란 몇 사분면 각일까요? 그러면 360도씩 한 바퀴 돈다는 건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돌았어. 시작. 그리고 몇 도만큼 더 가? 160도면 이쪽 어딘가에 동경이 생기겠지? 그러면 아가 얘는 몇 사분면 각이야? 2사분면 각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지금 이제 회전량인 것 좀 보이니? 그게 관건이야. 그러니까 얘는 2사분면 각이야. 그럼 다시 봐봐. 마이너스 470도는 어떻게 될까? 그럼 마이너스 470도는 써보면 마이너스 360도씩, 그치? 한 바퀴 돌고, 그치? 다음에 마이너스 150도만큼 가는 거야. 그럼 이 마이너스 470도라는 거의 정체는, 이 말은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대답해라, 찍기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마이너스래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각은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몇 도만큼 더 가? 마이너스 150도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쯤 동경이 있을 거야. 보이니? 그러면 이건 얼마겠노? 이건 몇 사분면가? 3, 4분면각 이렇게 돼. 보이니 아가들아? 그럼 다시 봐봐라. 하나만 더 보면 봐봐. 마이너스 560도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560도는 잘 봐봐. 얘는 마이너스 360도씩 한 바퀴 돌고 200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쓰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잘 볼래? 이 아이는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200도만큼 더 같아요. 시계 방향으로. 그럼 이거 몇 사분면각? 2사분면 각인데 봐봐. 2사분면 각인데 요건 좀 지워보자. 이제 뭐가 관건이냐면 얘랑 얘를 보는 거야. 얘랑 얘를 보면 X축, Y축을 그려. 그럼 이 아이는
이쪽에서 한 바퀴, 시계 반대방 한 바퀴 돌고 160도니까 한 이 정도 가면 요 각이 요만큼이 160도야 이 소리겠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마이너스 200도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지금 마이너스 200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두 개는 아따 동경이 서로 어떻게 돼? 일치하게 된다. 그 말은 잘 봐봐. 일반각을 나타낼 때 선택해 볼래? 왼쪽이 편하겠니? 오른쪽이 편하겠니? 당연히 아가들 우리 빼기보단 더하기가 익숙한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게 편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은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도 동경의 위치는 서로 일치한다가 보여야 돼. 그 말은 이러면 안 돼. 이 각들이 회전합니다.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된다고. 회전량이니까 얘랑 얘는 각은 달라도 이 시초섬부터 동경까지의 각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 그 차이야, 그 차이. 요거까지 되니? 그래서 오늘은 일반각은 이거야.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부탁. 이러지 마. 세타도가 나오면 저걸 갖다가 이제 세타도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잖아. 그러면 삼각함수는 망하는 기야. 항상 이제부터 이런 걸 보면 동경 시초섬부터 동경까지 360도씩 몇 바퀴를 돌고 나서 세타도만큼 더 갔습니다. 이렇게 읽어내는 게 일단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한 첫 번째 산이야. 요 산은 좀 넘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번각을 좀 배웠다. 그래도 하나하나 다음 시간도 또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넘어가 보자. 됐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